학교폭력만 5년째인 무능력자가 학교폭력 초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있는 첫 번째 양식 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처리 가이드북 양식은 연초에 3월 초에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요거는 항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년마다 내용이 계속해서 수정돼요. 수정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화를 시키셔야 하고요. 간혹 가다가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런 양식이 수정되었다라고 연락이 오면 수정된 양식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이 양식을 그대로 한번 내려서 봤을 때 양식 1-1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새로운 한글 파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F7번 눌러서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0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약간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됐나? 어쨌든 요건 알아서도 수정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양식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신고접수 대장이죠. 요거는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달리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가나다 중학교, 저는 이제 중학교 교사라서 중학교 이렇게 작성을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안 번호는 이제 올해가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2022 이렇게 작성을 해서 1, 2, 3 그죠? 4, 5 이렇게 한 페이지에 5개씩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보기 편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연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칸 좀 이렇게 여기 신고 내용 이 칸에 좀 글자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좀 길게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렇게 좀 나름 늘려놨고요. 5번 사안까지 한 페이지에 오게 이렇게.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한다. 예를 들어 지금 처음 사안이 들어와서 1번 사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써야 되는 보고서에도 전부 다 2022-1 이렇게 사안 번호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제 교감 전결 가능하다. 접수대장 학교장한테는 반드시 보고해라. 일단 관련 내용은 전부 다 무조건 학교장한테도 보고해야 되고요.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전결 가능하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을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을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된 거를 이제 기한문을 올리긴 하는데 여기 지금 교감 전결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사실 양식 내려온 거에는 뭐 어느 라인에 결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지금 없고요. 작성 교사, 작성자, 책임 교사. 근데 사실 요거 책임 교사는 학교폭력 담당자이기보다 책임 교사는 학교폭력 이제 관련된 부장이 책임 교사로 보통은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은 사실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책임 교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자, 작성자가 책임 교사. 그리고 이거를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학령부에 배치하거나 다른 이제 분들한테 접수 대장을 작성하게 하는데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신고 접수, 특히 이제 신고자를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고자를 적었는데 이게 이제 비밀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본다. 이 자체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은 관련된 부서에서만 관리해야 하고요. 여기 보면 작성자, 책임교사, 요 관리는 사실은 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요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작성과 여기 서명은 생활부장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고 일시, 예를 들어 오늘이 이제 방학 기간 중이라서 8월 10일인데 예를 들어 오늘 들어왔다 그러면은 2022 8월 10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출력해서 그죠? 요 출력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신고 일시, 신고자 뭐 A 학생
이름 원래 써야 되겠지만 땡땡 학생 땡학생 이라고 쓰면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 했다 그러면은 담임교사가 했다 그러면 담임교사, 혹은 본인이 했다 그러면은 그냥 학교폭력 담당교사. 내가 학교폭력을 목도해서 이거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신고자 아니면은 신고기관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신고기관도 적어주면 좋고요. 신고자의 연락처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010 뭐 땡땡땡땡 뭐 땡땡땡땡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신고 내용 뭐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B 학생을 때렸다고 B 학생이 주장함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6화원칙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들었더니 언제 8월 9일 어제 있었던 일이라고 칠게요. 8월 9일 후문 앞에서 A 학생이 B 학생을 때렸다고 B 학생이 주장함. 뭐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피해 주장 학생이 와서 신고를 했다는 거죠. 피해 주장 학생이 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지금 한 상태고, 이 상태면 이제 그 담당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해야겠죠. 조사 착수하기 전에 양쪽 보호자께 접수 사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 주장 학생 이제 보호자한테는 전화해서 지금 이제 B 학생이 직접 본인의 자녀가 직접 신고를 한 내용으로 봐서 A 학생이 B 학생을 때렸다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 과정 중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정보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접수 사실만 통보하니까. 지금 또 양쪽 입장 들어보니까 또 여러가지 정보가 오고 가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무슨 주장 내용을 하는지 나중에 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간단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추정 보호자께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A 학생이 후문에서 B 학생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되어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되었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약간 좀 다독이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고 따질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주장 학생이던 가해 추정 학생이던 이제 보호자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대략적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끝내고 다시 한번 면담 차원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조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 사실을 보호자한테 통보하기 전에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아이들의 주장 내용을 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먼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접수대장이 처음에 이제 요 정도의 작성이 됨과 동시에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고 아이들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양쪽 학생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오전 9시 통보 이렇게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8월 10일 오전 10시 통보.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하게 써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개인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땡땡의 모 땡땡이의 모 통통이의 부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연락이 됐는지 아버지가 연락이 됐는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B 학생이 주장을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B 학생한테 이제 물어봐요. 가해 학생과 이제 분리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를 원한다. 근데 이제 요 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게 이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 추정 학생에게 교실을 못 들어가게 분리를 시행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분리를 시행을 요청하면 여기다가 분리 시행이라고 작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통 이제 분리 시행을 요청한 지
당일을 포함해서 3일이에요. 3일. 즉시 분리는 3일이 가능한데 최대 주말이 포함됩니다. 사실은 가끔 가다가 요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금요일 오후에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금요일 밤과 후에 의미가 없어요. 금, 토, 일 끝나버립니다. 분리를 요청하더라도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분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은 즉시 분리기 때문에 즉시 가해 추정 학생을 두 학생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특히 같은 반에 있을 때는 분리시키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분리 시행.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8월 10일 2교시부터 1교시에 뭐 이거를 요청했다 치면 시부터 이렇게 분리 시행을 했다. 이렇게 언제까지 써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분리를 미시행했다,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가 표명되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작성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비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표시 이거는 다 작성이 끝나고 나서 다 진행을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면 신고 접수 대장에 학교장 자체 해결됨. 뭐 예를 들어 9월 1일 이런 식으로 9월 1일자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 추후에 작성을 해줍니다. 요건 사실 비워놔야겠죠. 초기에는 비워놓은 상태에서 책임교사가 이제 적습니다. 땡땡땡땡땡 이렇게 책임교사가 이걸 적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은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고 접수 대장 교육청에서 내려온 양식 그대로 받으셔서 약간 수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학교에 맞는 이름 그리고 이제 사안번호 나는 10번까지 하고 싶다 뭐 상관없어요. 본인 편한 대로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이거를 출력하시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렇게 신고일시 언제 사실 시간도 적어주면 좋죠. 뭐 예를 들어 뭐 9시에 와서 신고했다. 8시 반에 8시 30분에 와서 신고했다. 그리고 학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인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상 작성하는 방법 자체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써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중요한 내용만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학교에서 이거를 약간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신고 접수 대장을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죠? 뭔가 학교 측에서 이제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은폐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지 추후에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 작성된 내용 열심히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번호가 많이 진행이 안 되면 좋은데 5번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당연히 요거 이제 여기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서 다시 한 장 출력하신 다음에 신고 접수 대장 이제 파일에다가 잘 처리해놓고 필기로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학교폭력 많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제 아이들 평화롭게 행복하게 다니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도 이제 힘드시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